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김경숙 작가의 소설집 희망,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. 이 책에서 두 편의 이야기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당신께서도 아마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여긴 뭐랄까 깊은 외로움, 또 예상치 못한 관계, 그리고 때로는 정말 가혹한 현실 같은 게 담겨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치파오랑 아떼 이 두 단편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아니면 절망 속에서의 어떤 연결 그리고 희생 같은 사실 좀 무거운 주제들이죠. 네, 무겁죠.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. 이 이야기들이 던지는 질문이 사실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. 당신께서도 아마 인물들 감정선을 따라가시면서 생각이 많아지실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그 치파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네, 이 주인공 나가 루게릭병, 그러니까 근육이 점점 이제 힘을 잃는 병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것 때문에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게 된 전직 교수예요. 스스로를 뭐랄까 거의 생명이 없는 존재처럼 여기면서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죠. 그런데 그런 그 사람 앞에 정말 별난 그 중국 동포 간병인 치파오가 나타나는 거죠. 아, 그쵸. 치파오. 네. 그 화려하다 못해 좀 과하다 싶은 옷차림에다가 거침없는 말과 행동. 이걸로 주인공을 그냥 확 뒤흔들어 놓습니다. 맞아요. 예를 들면 그 주인공 기분 같은 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멍이를 그냥 싹 밀어버리고 네. 분홍색 헤어캡을 딱 씌우고 아니면 휠체어를 막 밀고 다니면서 집안 구석구석 심지어는 그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방까지 아, 맞아요. 고길 또. 네, 마음대로 구경하고 아내 옷이랑 목걸이까지 막 걸쳐보고 처음엔 진짜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. 아, 그럼요. 주인공 입장에서는 자기 공간, 뭐 존엄성 이런 게 완전 침해당한다고 느꼈겠죠. 네.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 주인공이 사실 과거에 간병 로봇을 연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. 아, 네, 인간 존엄성을 기술로 지키겠다 뭐 이랬던 거죠. 근데 정작 자기는 가족하고도 소통이 딱 끊긴 채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냥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. 그 대비가 정말 로봇으로 존엄을 지키려 했는데 정작 본인은 사람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니. 바로 그 지점이요. 그 치파오라는 인물은 뭐 사회적인 예의나 규범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지만 네, 그렇죠. 결정적으로 주인공을 그냥 물건이나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한다는 거죠. 음. 때로는 좀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고 해요. 휠체어 밀고 뭐 레스토랑에 가거나 전철을 타거나 네, 맞아요. 그런 시도들을 하죠. 네, 그에게 다시 세상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. 근데 또 그녀 자신도 요양병원에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배경이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난 셈이죠. 네. 결국 주인공이 아주 오랜만에 그 치파오가 엉덩이로 막 미안해라고 쓰는 그 엉뚱한 모습 앞에서 미소를 짓게 되거든요. 그 장면. 네.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연결이나 존엄성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되게 투박한 방식으로 찾아올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어떤 정형화된 관계나 뭐 첨단 기술 이런 게 아니라요. 그 예상치 못한 연결이 진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, 때로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전혀 다른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네. 다음 이야기, 아떼가 바로 그런 경우겠죠? 네. 아떼는 분위기가 정말 사뭇 다릅니다. 훨씬 더 어둡고 좀 마음 아픈 현실을 보게 되죠. 필리핀 여성인 주인공 나가 아픈 아이, 아바의 병원비를 벌려고 한국으로 결혼해서 오잖아요. 네. 근데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를 동등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필리핀 말로 가정부를 뜻하는 아떼. 네. 아떼. 네, 그렇게 취급하면서 폭언에 무시를 그냥 일삼는 거죠. 돈은 벌기는커녕 고향에 돈을 못 보내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. 정말 그 이주 여성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 같은 게 그대로 드러나는 설정이죠. 네. 유일한 희망이 그 고향의 아픈 아이인데 그 희망마저도 지금 위태로운 거죠. 그러다가 비극이 그 남편의 어린 아들 경호를 통해서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. 네. 주인공이 경호한테 자기 처지 이야기하고 필리핀에 있는 아픈 동생 아바 사진 보여주면서 막 속상함을 토로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경호가 자기 동생 경태 옷을 입고 일부러 트럭에 뛰어드는 사고가 나요. 아, 네. 그 슈퍼주인 직원을 보면 명백히 스스로 뛰어든 사고였죠. 네. 어린 경호가 어른들의 그 절망적인 대화, 특히 이제 아떼 엄마의 슬픔이란 그 아픈 아바의 존재를 알게 된 후에 자기가 희생해서 보험금이라도 받게 하려는
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아주 강하게 암시가 돼요. 너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느꼈던 거네요. 그 가난과 절망이라는 게 한 개인, 특히 이렇게 순수한 아이한테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줘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. 맞습니다. 타국에서의 그 고된 수함, 빈곤의 어떤 대물림, 그리고 어른들의 절망이 아이에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. 또 의도치 않은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생각하게 만들고요. 오늘 살펴본 이 두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가능성, 그런 것과 동시에 현실의 무게가 개인을 정말 어떻게 짓누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. 때로는 좀 불편할 정도로 현실을 보게 만들죠. 네, 김경숙 작가의 시선이 어둡고 힘겨운 현실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꿈틀대는 어떤 인간적인 것, 혹은 그게 없을 때 생기는 비극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. 네. 단순히 슬프다, 안타깝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의 단면과 마주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나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살아가게 하는 그 아주 작은 불씨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혹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? 한번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